지금부터 중앙선출직 당직 후보자 합동 연설회를 우리 인천시당 당원님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 청년위원장 후보 한 분 연설이 되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한 시나리오 작가가 굶어서 죽었습니다. 청년유니온이라는 단체의 최우선 사업이 최저임금제 개선입니다. 한 달 88만 원으로 살아가는 88만 원 세대에 이어 77만 원 세대라는 신조어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기대감, 경제 성장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으로 탄생한 이명박 정부 3년을 보낸 오늘을 사는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고 청년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이명박 정부를 끝장내고 진보 세력이 연대하여서 의회 권력을 교체하고 정권 교체를 꼭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2012년 의회 권력 교체와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당이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희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슈퍼스타 K 방식으로 20대 국회의원을 탄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국 청년위원장이 되면 슈퍼스타 국민참여당으로 20, 30대 청년층의 표심을 얻어 총선과 대선 승리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출마 준비는 한 주였고요. 출마의 고민은 한 달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슈퍼스타 국민참여당으로 결론 내는 데는 장장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이병헌만이 청년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슈퍼스타 국민참여당을 통해 총선과 대선 승리에 꼭 기여하고 싶습니다. 청년당원 동지 여러분, 꼭 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중앙당헌당기위원장 후보 우인혜입니다. 인천시당 동지 여러분, 밤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저는 후보 출마의 말을 제 소망을 하나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당의 조직 문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그 어떤 정당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품격 높은 정당 조직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꽃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꽃이 왜 아름답습니까? 꽃은 형형색색 저마다 다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향기까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가지고 서로 다투지 않고 손가락질하지 않으면서 조화롭게 존재하면서 흰 꽃은 파란 꽃을 더 아름답게 하고 파란 꽃은 노란 꽃을 더 아름답게 하기 때문에 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서로 각자가 꽃이 되고 상대방을 더 아름답게 하는 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 당도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도 즐겁고 우리 당이 가는 곳마다 국민들이 더 많이 시민들이 모여들고 해서 우리 당이 큰 세력을 만들어서 마침내 수권 정당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당 동지들을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매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게시판을 점령하고 당의 여론을 주도한다면,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런 당에 어떻게 희망의 꽃을 피우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조금씩 달라져서 우리 당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우리 각자가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이 저의 소망이고, 이런 소망이 이루어진다면 정말 우리 시도당뿐만 아니라 중앙당에도 당헌당기위원회가 필요 없는 조직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선거 공약은 당헌당기위원회가 필요 없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독재타도 호헌철폐 이렇게 외치면서 뛰어든 페퍼포구 차량과 백골단에 숨어들어 치욕과 분노의 눈물을 삼키던 한늑각이 대학생이 나이 50이 넘어서 다시 한번 권력을 향해 장도를 들 생각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야만의 시대, 문민의 탈을 쓴 독재를 종식시키기 위해 인천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유시민 대표를 야권 단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유시민 야권 단일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시민에게 자유와 복지를 그리고 국가에게는 정의와 택무를 요구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를 최고위원으로 반드시 뽑아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3차 전국 당원대회를 노무현 대통령님이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으로 만든 세종시에 유치해서 노무현의 바람, 유시민의 바람, 노란 물결로 전국을 뒤덮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저를 대표로 뽑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2기 당원대회를 준비하신 집행부와 우리 당원 동지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은 참 제가 저희 당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한 곳입니다. 저희 당이 지난 6.2 선거 때 시민후보 공모제를 시행을 했었는데 저희 당이 합리적 진보와 통합적 진보 이걸 통해서 집권 가능한 진보 정당을 만들겠다는 게 저희 당의 첫 꿈이었습니다. 우리 강병수 시의원이 그때 전화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당에 입당하십시오. 그리고 결과에 고민하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 경쟁하십시오. 사실 입당하셨고 놀랍게도 저희 당원들께서는 아는 얼굴, 가까웠던 동지보다 오히려 우선은 우리 당에 보다 더 유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강병수 시의원을 사실 당선시키는 걸 보면서 야, 우리 당원들 정말 집권 가능한 진보를 위한 준비가 완전히 되어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천시당, 우리 당의 가능성을 보여준 그런 우리 당의 희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는 원석 같은 존재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저는 우리 당이 성공할 걸 믿고 우리 당원들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창당기획단장으로 사무총장으로 또 우리 이재정 대표님 모시고 정말 즐겁게 일해왔습니다. 과제는 크고 목표는 높은데 아직 우리는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갈고 닦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 나라 운영할 만 하겠어 이런 확신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2011년 중차대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보다 더 적임자였다고 생각하시면 한 표 주시고 두 번째 표는 저를 일을 시켜주십시오. 다만 보시기에 권통이 견인차가 되어야 최고위원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한 표를 과감히 던져주십시오. 한 표, 두 번째 표 고민하지 마시고 일을 시켜주신다면 정말 사무총장처럼 일하는 최고위원이 되고 한 표의 가치와 위력을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한평생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기호 6번 역풍단당 오옥만 후보 여러분께 뜨거운 가슴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2008년
민주당 도의원 배지를 버리고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일기 최고위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를 다시 한번 선택해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최장수 최고위원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참여당을 사랑합니다. 저 같은 1%밖에 안 되는 변방 중에 변방인 제주도 출신에게 전국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당, 이병환 창당준비위원장님처럼 노무현 대통령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소박하게 고향을 위해서 구의원이 돼서 봉사할 수 있는 정당, 16개 시도당별로 이렇게 개성있고 재미있는 새로운 정당 문화를 만들어가는 정당, 그런 정당이야말로 정말 매력적이고 국민참여당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교조적이지 않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날로 혁신하고 진보한다는 창당 선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참여당 당원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국민참여당에서 여성 후보는 투표하지 않아도 당선되기 때문에 여성 후보를 배제해서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5위 안에 들고 싶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6위나 7위로 당선돼서 5위 남성을 제치고 대신 들어가는 구차스러운 최고위원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표 중 한 표는 우리 훌륭하신 6명의 후보 중에서 선택해서 4위를 고르듯 꼼꼼하게 살펴서 주시고 나머지 한 표는 딸에게 주자는 마음으로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우리 박주희 청년위원장, 오정희 여성위원장, 이영희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이 대거 최고위원 후보가 되어서 당당히 경선함으로 인해서 이 제도의 맹점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5위 안에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40억 펀드 중에서 5억만 이름 걸고 5억만 제가 펀드 조성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신나게 당당하게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억만 후보가 5억을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늘 고민을 합니다. 기호 3번 최고위원 후보 김동진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해온 사람입니다. 20년 이상 지역활동을 해온 풀뿌리 전문가이자 지역위원장 출신의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일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빈민청원의 비닐하우스에서 127가구가 전소가 됐는데도 정부의 누구도 그걸 해결해 주지 않을 때 제가 39회 집회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1억 2천만 원을 민간모금을 해서 다시 전원 원상복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역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장 출신인 저 김동진에게도 여러분들이 최고위원으로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전국에 100곳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과 대안교육의 전문가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우리 국민참여당에 이런 최고위원도 한 명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민통련, 전민련, 전국연합에서 오랫동안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런 저의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살려서 연대와 연합이 지금의 인천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2012년 반드시 정권 교체하고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대연합을 성사시키는 최고위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최고위원이 늘 국민참여당 인천시당과 국민참여당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1000만 마리의 가축을 아무데나 묻어놓고 거기서 나온 침충수를 유기농 탭이라고 얘기하는 이 무도한 이명박 정부, 국민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자기가 믿는 목사에게 무릎 꿇는 이 부동한 이명박 정부를 인천시당 당원 여러분들과 우리 국민참여당이 반드시 스톱 시켜주십시오. 시간 초과라고 해서 그냥 인사드리고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무현의 정신, 국민참여당의 이름으로 기호 7번 경북도지사 후보 유성찬 다시 기호 7번으로 최고위원에 출마하였습니다.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시상식 할 때 준 수첩 다이어리가 경북 도당에서 만든 다이어리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대한민국 지도를 펴놓고 인천하고 포항 가리 거리가 대학선 거리입니다. 가장 먼 거리일 겁니다. 부산은 비행기를 타도 되지만 포항은 비행장이 바로 김포에서 뜨지 인천공항에 뜨지는 않습니다. 그 먼 포항이지만 장난삼아 말씀드리면 제가 신곡동에 산 적이 있습니다. 2년 동안이나. 환경관리공단에 재직할 때 여기서 조그만 오피스텔을 써서 2년간 살았었습니다. 방학이면 아내가 올라왔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그때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참여정부의 역할을 맡고 일을 하는 것이 너무 고마웠고 노무현 대통령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제가 대학을 중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를 거둬주신 것이 인간된 도리로 할 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었고 국민참여당으로 2012년 전국 대전을 반드시 일으켜서 포항에서 MB를 퇴출시킬 것입니다. 최고위원에 당선된다면 내년 2012년 총선에서 이상덕 형님을 반드시 부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천시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박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와서도 여지없이 지역 연고를 가지고 구태 선고를 일삼겠습니다. 제가 70년도 하반기에 여기 동화목재에서 그 목재 저장소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80년도 초에 부평공단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저 동네 청천동, 부평, 백마장, 주안, 재물포 안 살아본 데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고가 많은데 저를 안 찍어주시면 안 되겠죠. 제가 작년에 중앙당원단기 위원장을 맡으면서 전국의 여러 곳에 많은 아픔을 같이 했습니다만 인천에서도 역시 그런 아픔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개혁당 때부터 지금까지 인천에 수많은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작은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갈등 속에 이렇게 많이 모이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천이 바닥이 넓고 또 많은 인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노력을 한다면 앞으로 내년 2012년에 인천의 노란 물결이 아마 넘치고 넘쳐 흘러 전국 최고 가는 그런 시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목소리가 좀 안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인천과 늘 같이 했습니다. 인천에 행사가 있으면 늘 달려왔고요. 제가 만약에 최고위원이 된다면 앞으로 1년 동안 인천시당의 무심양면으로 돕고 같이 움직여서 인천시당이 풍성하고 당원들로 넘쳐서 인천의 모든 것을 다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그런 시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당의 6바에 이어서 5번을 좋아하는 오빠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기호 5번 함께 걷는 문태령 인사드립니다. 그 사람의 역사가 그 사람의 미래다.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짧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떻게 뽑아야 할까? 7분이 다 훌륭한 분인데 저는 저의 역사를 공약 내용에도 다 들어있고 편지
두 차례 보내드렸는데 거기도 있습니다만은 지방자치 운동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헌 당규를 제정할 때 자치규약이라고 하는 룰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개혁당 창당을 제안했고 함께 개혁당을 했습니다. 열린우리당도 했고 참정연이라고 하는 개혁정파 활동도 했습니다. 참여정부 평가포럼이라고 하는 노무현정부 참여정부를 지키고 옹리하기 위해서 기획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역사가 우리 미래에 저는 걸음으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에 가령 예컨대 4월 27일 김해 보궐선거에서 제가 함께 했던 공동대표로 있었던 우리 김두관 지사,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우리 자치분권 활동가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일에 역할을 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혁당, 열린우리당 경험이 이 당에서 살아날 수 있다. 그다음에 참여정부 평가포럼에서 함께 했던 우리 이병헌 실장님을 비롯한 지금 현재 안희정 지사, 이런 분들이 지금 쓸데없는 그런 논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크게 단결하고 통합하고 연대해서 2012년 정권 교체를 하는데 크게 쓰일 수 있어야 한다. 그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기호 5번 문태영이 할 수 있다. 저는 여러분께 그렇게 주장합니다. 꼭 살펴봐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시민 당대표 후보님을 연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당 당원대회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계신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단독 후보로서 기호가 없는 당대표 후보 유시민입니다. 우선 전호진 위원장님 지난 1기 때 중간에 승계하셔서 고생하시고 또 앞으로 1년간 이렇게 임기를 맡아서 일하시게 됐습니다. 지난 시기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하시게 될 수고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정희 여성위원장님, 또 박주희 청년위원장님 새로 직책 맡으셔서 우리 전호진 위원장님 잘 모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잘 해주시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 1년 전 창당대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분위기는 그때보다 훨씬 좀 차분해졌죠? 예, 그때보다 훨씬 차분해졌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당시에는 참 많이들 울었는데 오늘은 안 울죠. 예. 그리고 그때는 확실치는 않지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큰 기대, 이런 것들이 압도했다면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많은 시련을 겪고 나서 훨씬 마음들이 차분해지고 정당 활동의 여러 난관과 장애물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지난 시기에 무척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가는 곳마다 비슷한 느낌을 받는데 한결 가라앉고 차분해진 당원들의 분위기 속에서 창당대회 때보다는 오히려 훨씬 단단해진 어떤 결의, 의지 이런 것들을 또한 느낍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이게 맡고 있어서 소통을 가로막는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이 가는 길은 매우 좁고 험하고 위태로운 길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를 돌아보면 우리 당이 인천시에서 얻은 정당 비례대표 득표율이 5% 남짓한 수준이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두 당이
80% 넘는 점유율을 가져갔고 우리 당은 민주노동당과 3등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약 15년의 역사를 가진 당과 넉 달밖에 되지 않았던 당 이렇게 비교하면 무척 괜찮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선거전을 통해서 우리들이 꿈꾸는 것, 우리들이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을 얻어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곳 경기도에서 선거하는 동안 여러분들도 함께 단일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다 같이 고생하시고 정성을 쏟아서 단일 후보는 됐습니다만 되고 나서 이곳 인천과는 다르게 단일 후보가 됐지만 표가 다 모이지를 않았죠. 이런 어려움들을 예측 못했던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처럼 작은 신생정당에게는 무척이나 극복하기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대표를 맡게 된 것은 존경하는 이재정 대표님께서 성직자시기 때문에 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자 믿고 이재정 대표님께서 당신이 대표를 해라 이렇게 하셔서 저는 어디 밤에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저를 저에게 당대표 일을 맡겨 주실 경우에 그 뜻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당이 또 우리 당원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 그것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우리 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이유나 알고 지지하지 않도록 만들어 드리는 것 그리고 알기 때문에 좀이라도 더 우리를 믿어주시도록 국민들이 만드는 것 그러니까 당을 알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과 좀 더 깊이 있게 넓게 대화함으로써 당원 동지들께서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 좀 길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히 얘기해도 좀 통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게 당대표로서 제가 해야 될 제일 급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내년 총선 때까지는 지난번 6.7% 얻었는데 넉 달 만에 6.7 얻었으니까 또 1년 더 지났으면 한 2배쯤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15%의 정당 득표를 목표로 가겠습니다. (15%를) 얻게 되면 지금 크게 의원 정수가 조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비례대표를 8명 또는 9명 당선시키게 될 겁니다. 이걸로는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내년 총선에서 우리 당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이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제시해 준 것이 인천시나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경상남도 이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 당이 교섭단체를 만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총선 때 확실한 야권의 연대연합을 통해서 한나라당과 그 아류정당의 의석수가 총 120개 미만 그리고 진보개혁정당의 총 의석수가 180개 이상 그 가운데에 국민참여당 의석이 20개 이상 이것이 제가 당대표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19대 국회가 문 열 때 선서하는 날 여성들이 절반이 될 테니까 최소한 비슷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노란색 스카프, 노란색 넥타이 이렇게 한 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거대 정당 사이 가운데에 두 줄 정도로 이렇게 앉아서 의원 선서를 하는 광경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보면서 어려울 때마다 저는 힘을 얻곤 합니다. 여러분도 그 꿈을 함께 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2012년 12월 대선에서 한 사람의 진보개혁 후보를 만들고 뭐 그게 우리 당 당원이 되면 더 좋고 혹시라도 뭐 그렇게 되기 어려우면 다른 당의 당원이라도 그 위치에 가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근데 이 길이 그리 수월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게 각 정당들이 다 어떤 욕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국민의 소망을 실현하는 가운데 자기의 욕망을 적정하게 충족시키는 태도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이제 야권의 연합을 주도해야 될 제1야당에게 그런 도량과 대의 이런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느낌 때문에 이 일이 그리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좀 어두운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여당의 대표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꼭 성사시켜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거기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선택이 우리 앞에 놓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공명정대한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만약 거대한 제1야당으로 하여금 진지한 연대연합으로 나설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다른 선택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가설 정당, 페이퍼 정당을 만들어서 후보들만 입당해서 뭘 하자든가 또는 우선 진보당끼리 통합을 해서 힘을 키운 다음에 그 힘으로 야권의 연대연합을 끌어내자든가 이런 논의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형태의 선택이 우리에게 제시될 수도 있고 강제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앞으로 1년 내지 2년 동안 총선 대선으로 가는 도정에서 우리로서는 흔쾌한 마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어떤 것이 주어지기보다는 어느 것을 택해도 무척 아쉽고 괴롭고 또는 고통스러운 그런 선택들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도당의 당대회를 다니면서 당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좀 듣죠. 저한테 살짝 와서 이렇게 말하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는 장소가 너무 넓어서 조금 당원들 사이에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데 실제로 다른 시도당 대회들은 매우 좁은 공간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주 아기자기하고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매우 명랑하고 즐겁게 당대회들이 시도당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너무 좋은 거죠. 저도 다니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당원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 최고위원 후보들의 개그성, 유세 이런 것들도 딴 사람들이 와서 들으면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당원들이 가끔 저에게 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원장님, 이대로 쭉 우리끼리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이대로 쭉 우리끼리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저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너무 좋거든요. 이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당을 해마다 2배씩 키우면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저 역시 해봅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지표로 삼아서 시민으로서 또 정당으로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이 당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자칫 우리들만의 어떤 정서적 교감, 어떤 정겨움, 그리고 그 즐거움, 이런 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거기 머물러 있고 싶은 충동을 자꾸 느끼는 거죠. 제 마음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정말 즐겁게 하나의 공동체로서 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도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대통령께서 남기신 책 제목이 진보의 미래고, 여기도 지금 진보의 미래를 열고 희망을 노래하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보의 미래를 연다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전면적으로 정서적 교감을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속 당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이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하셨던 진보의 미래에 맞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또한 해봅니다. 저도 이제 많은 시간 이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했고, 최근에 와서 저희 당대표로 나설 무렵에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면, 진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국가 정책과 고정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파병 찬성하면 보수, 반대하면 진보, 자유무역 협정 반대하면 진보, 찬성하면 보수, 이런 것이 아니고, 진보라는 것은 훌륭한 국가를 만드는 정치운동을 말한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개개인이 삶의 주체로서 훌륭하게 살아나가려면 국가가 훌륭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 또는 요즘 시민혁명에 휩쓸려 있는 중동 국가들, 여기를 보고 있으면 국가가 훌륭하지 못할 때 시민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보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를 훌륭하게 만들기 위한 활동이고, 국가가 훌륭하다는 것은 곧 그 국가 권력이 시민들 사이에서 정의를 수립할 때 그 국가가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을 개인의 도덕적 이상이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면 국가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우리 국민참여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진보 정치를 열어나간다고 할 때 그 뜻은 곧 국가 권력을 장악하거나 또는 국가 권력에 큰 영향을 미쳐서 한편으로는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을 비롯한 선량한 시민들을 버리고 있는 이 국가로 하여금 버림받은 국민들마저 다 보호하게 하고, 반칙과 특권 속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런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이런 것이 진보 정치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금방 당이 성장하거나 당의 역량이 커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원들과 당대표, 당의 간부들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계속 국민들과 넓게 깊게 대화하면서 우리들의 문화를 이렇게 발전시켜 나간다면 당이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무슨 장미꽃잎이 깔린 비단길이 아니라 많은 오해와 비방, 공격,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는 몹시 좁고 험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갈 때에 다른 무엇보다 당대표부터 평범한 주권당원, 참여당원까지 서로를 믿고 아끼고 그리고 포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곳 인천시당 당원 동지들께서도 우리 당원들이 마음속에 확신이 없고 흔들리고, 우리 당원들끼리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당원들끼리 서로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 당이 국민에게 신임받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의 믿음을 받고 다른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 앞에 다가서게 될 수많은 어려운 과제와 수많은 난감한 선택들, 이것들에 직면할 때 함께 논의해서 그때마다
현명한 결론들을 내려서 다 함께 어디로 가든 다 함께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정말 다정하게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당을 키워나가는 길로 가든, 난 남들과 어찌 보면 좀 더 섞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길로 가든, 어느 길로 가든 당을 만들고 지난 1년간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온 모든 동지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당원들과 함께 이미 이동당사 공약을 한 바와 같이 당원들과 함께 국민들을 늘 만나겠습니다. 국민의 소망을 듣고 요구를 듣고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이 국민의 소망과 요구를 바르게 받들 것인가를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로서 선택하고 하나로서 결정하고 하나로서 행동하는 그런 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끼리도 좀 더 너그러워지고 다른 경쟁하는 정당에 대해서도 좀 더 너그러워지고, 그렇게 해서 생각해보면 약간 암담한 느낌이 들 때도 있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12월까지 우리 앞에 다가오게 될 시련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함께 이겨냈으면 합니다. 제가 당대표로서 열과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표 주십시오. 합동문서를